제가 네. 조수석에 앉아서 시작을 하게 되면 유현 씨 표정을 보면서 오늘의 평가를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네. 뭔가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는 지금 느낌이 편안해요. 되게 편안하고, 이 차가 거의 2톤 가깝잖아요. 네, 맞아요. 예. 굉장히 무겁고, 사실 제가 운전할 때도 무겁다는 느낌은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 않다. 굉장히 부드럽고, 특히 굉장히 조용한데요? 그쵸. 네. 이게 흡차음제 쪽에 엄청난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는 잡음이나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는 이중 접합률. 그러니까 지금 열어도 지금 확 바람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렇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딱 닫으니까 풍절음을 완전히 예, 잡아주는데요? 예. 그런데 뭔가 이 밑에 바닥 노면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그래도 좀 들리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알겠는데 그게 네. 약간 타이어가 좀 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인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체 방음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긴 썼거든요. 언더커버도 있고 네. 지금 모드를 컴포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전에 에코였고요. 가속 페달 반응이 조금 달라졌을 거고 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포츠 딱 스포츠를 바꾸니까 네. 느낌이 확 달라요. 모두 연동 계기판인데 그래서 붉은색으로 딱 표시가 되면서 네. 아까보다는 조금 차가 가뿐한 느낌이 들죠. 네, 가뿐하고 왜 그 기차가 철로를 따라서 이렇게 슝 달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뒤에서 훅 잡아당겨가지고 슝 미끄러진 느낌? 저도 옆에 탔는데 네. 되게 편안하거든요. 다만 이제 스포츠 모드면 약간 좀 더 짱짱한 느낌. 배기음도 요거보다 지금 제가 살짝 밟아봤는데 약간 역동적이긴 한데 네. 요거보다 조금 더 박진감 있고 그래서 약간 변화의 폭이 조금 더 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자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네. 변화가 있긴 있는데 조금 덜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전하고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데 가장 초점을 맞춘 게 아닐까.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넣기는 했습니다만 그거에 따른 변화를 크게 두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조선 마칸 하지만 포르쉐 마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칸 GTS나 마칸 터보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서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 변화를 조금 나중에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여성분들이 타고 다니기 진짜 좋겠다. 좋아요. 남자분들이 뭐 타서 어색하다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타면 사실은 마칸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차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현 씨한테도 어울릴 것 같고 유현 씨 요즘 맡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컨카로 나중에 요거 한번 그러게요. 사고 싶네. 근데 얼마예요? 이게 이제 4,880만 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4,800원 시작. 그래서 요 차는 옵션 이거저거 많이 달아가지고 7,030만 원인데 네. 조금 이제 7,000대로 들어가면 4에서 7로 바뀌면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2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이거는 옵션을 굉장히 많이 넣는 타입이고 제가 원하는 옵션대로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네. AWD 말고 이제 뒷바퀴 굴림 이륜구동으로 하고 네, 후륜도동. 그 다음에 뭐 파선도 빼고 그다음에 왜 파선 왜 빼요? 저는 사실 파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냥 조그만 선루프는 좋아하는데 네. 파선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빌트인 캠도 들어가 있고 뭐 아웃도어 패키지라고 트렁크 러기지 스크린하고 이 매트 그런 게 이제 그다음에 220V 이제 꽂을 수 있는 네. 퍼센트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러기지 스크린이 왜 그 옵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이거저거 빼고 그러면 6천 초반에서 6천 중반 정도 6천 초반에서 중반. 그러면 웬만한 만족스러운 옵션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와. 아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특히 인테리어만 봤을 땐 이건 1억 넘는 차거든요. 그게 네. 그게 내가 그래서
이 차 나오고 나서 조선 마카이랜드는 마카는 얼마나 들까 하고 마카는 근데 아시겠지만 포르쉐가 옵션을 뭐 이거저거 막 굉장히 많이 고를 수가 있잖아요. 네. 돈만 내면. 그래서 원하는 걸 막 때려넣으니까 네. 세상에 1억 2,300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칸이. 와. 그럼 2배예요, 2배. 이거보다. 그러네. 그래서 어. 야, 포르쉐가 좋긴 한데 이건 좀 아니다. 어. 이거랑 놓고 봤을 때 이게 레벨이 반값밖에 안 된 레벨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12인치잖아요. 이게 약간 14.5인치. 14.5인치예요. 네, 14.5인치.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스포츠 패키지여서 그런 거예요? 원래 아니, 이 GV70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요? 이게 원래는 보통 많이 이어지잖아요. 계기판이랑.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만 딱 따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을 막상 해보니까 TV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옵션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꼭 넣어야 하는 옵션 중에 이 AR 증강현실 요거는 네네네. 넣으셨으면 좋겠는 게 너무 좋아요. 내비게이션을 볼 때 그냥 지도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완전히 지금 카메라로 해서 어떻게 몇 킬로미터 뒤에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이거를 다 보여주니까 네네.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비게이션 화면만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증강현실이 있으니까 차선까지 딱 해서 나오니까요. 너무 좋아요.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제가 참지 못하고 운전석으로 후다닥 달려왔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 평점을 까먹을지도 몰라서 오늘은 그냥 한꺼번에 짜라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주행 성능 네. 요게 똑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4개 반. 엄청 높은데? 그거 다 4개 반이고 너무 마음에 들고. 오. 근데 다만 이제 연비가 네. 이게 복합 9.2잖아요. 네. 실제 달려보면 아까 유현 씨 운전할 때 2.2였던 게 지금 이제 5.0까지 올라왔지만 2.2. 네. 5.3에서 5.7 정도 이제 시내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좀 연비가 낮잖아요. 복합 9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연비 부분은 좀 향상의 여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현대기아가 아직 그 채택을 안 했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네, 그거를 좀 넣으면은 개선이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가 뭐 현대기아 전체적인 그룹의 전동화 계획도 맞물려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목금의 그 제네시스 G80 순수 전기차가 국내에서는 공개가 되는데 네. 그 파워트레인을 아마도 이 GV70 그리고 후속 G70 후속 모델에도 넣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근데 재밌는 게 G80은 그 내연기관 차하고 외관이 거의 똑같고 라디에이터들이 좀 막혀 있다는 것만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네시스의 디자인이나 뭐 실내는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리면서 전기차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GV70에 구현이 되면 되게 또 다른 그 전기차의 선택지가 네.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뭐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이거는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별 5개. 너무 좋고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만 좀 얘기를 더 하자면 GV80하고 GV70하고 이 앞모습 있잖아요. 앞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서 약간 앞모습을 저 그 크레스트 그릴을 좀 작게 만들든지 아니면 약간 깎아가지고 저 앞쪽 뭉툭한 거를 약간 날렵하게 빼도 좋겠다. 아하. 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달리는 걸로 이제 봤을 때는 주행 성능이나 뭐 이런 엔진 쪽 보게 됐을 때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함에 되게 중점을 둔 그런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무겁고 좀 서스펜션은 쫀쫀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또 무겁고 그런 거에 비해서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도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아까 전반적인 그 세팅 자체도 굉장히 안전 쪽에 중점을 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뭐 ADAS나 이런 주행 모드들을
또 같이 연결해서 주행을 하신다면 더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현 씨가 그 아까 운전할 때랑 달리 옆에 앉아 계실 때 느낌은 어때요? 그냥 편안한데요? 그죠? 좋죠? 네. 그러니까 차에 탔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기차 타면 다음 그 역까지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자기 할 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편한데 차가 이렇게 물렁물렁하거나 피곤한 느낌은 없어요. 적당히 탄탄해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아까 평가한 것 중에 빠진 거는 가성비가 네. 가성비를 어떻게 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가격 폭은 되게 넓거든요. 네. 넓은데 사실은 국산차라는 좀 또 한계도 있고 솔직히 그래서 마칸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 네. 사실 이제 막 제네시스가 이 급의 차를 처음 만들어서 포르쉐랑 같은 레벨이 좀 되고 싶다라는 제네시스의 그 의도는 알겠지만 아직은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브랜드 가치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값대비 가치는 별 4개. 그래도 많이 주셨네. 그러니까 뭐 고민했지만 4개 이하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4개 반이나 5개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성비를 따질 때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타느냐, 뭐 연비이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 좀 외제차랑 국산차랑 비교를 아무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외제차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고 우리 국산차 치고는 GV 탄다고 하면 70이든 80이든 우와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어떤 네임밸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가격이다. 1억이 넘지 않는다. 그리고 옵션 뭐 적당히 하게 되면 5, 6천에 끊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연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싸니까 그래도 외제차에 비해서. 네. 그래서 네, 저는 별 4개 반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네. 이게 있어요. 제 지인이 이 차를 샀는데 네. 그 운전하시다가 이제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속된 말로 돌빵이라고 그러죠. 고속도로에서 돌을 맞아가지고 네. 앞유리가 이제 금이 갔어요. 어머. 이제 서비스센터에서 교체를 하려고 네. 직영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유리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엥? 근데 그거는 이제 초반에 뽑으셨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네. 지금까지도 안 들어왔다 그러다. 그러니까 지금 한 뽑으신 지 한 3, 4개월 됐는데 굉장히 초반에 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AS 부품을 공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좀 부품을 깔아가지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제네시스 리뷰할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비스 센터를 독립해서 곳곳에 세울 수가 없으면 네. 제네시스 하남이나 뭐 수지처럼 이렇게 플래그십으로 예, 서비스 센터를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서 네. 제네시스만의 독립된. 그렇죠. 제네시스를 타면은 이 정도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제네시스가 굉장히 많이 팔리기 때문에 네. 일반 현대차 서비스 센터를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네. 한 달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심하면 2달 기다릴 수도 있고 네. 그 부분을 제네시스 오너들이 되게 좀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를 현대랑 같이 해야 되면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입차랑 비교가 되는 차인데 수입차는 서비스 센터 정말 호화롭고 편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신경 쓸 때가 됐다. 맞습니다. 네, 판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그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